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참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아주 과학계 핫한 이슈가 있어서 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꿈의 물질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옛날에는 이제 그걸 이제 꿈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예. 이제 차례차례 그걸 개발을 해왔어요. 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색 LED가 옛날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알고 있었어요. 녹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파란색이 나오면 총천연색 LED가 나올 거다. 아, 예. 이제 근데 진짜로 파란 LED가 1990년대에 나왔고 드디어 이제 LED 스크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QLED 예. 이게 다 그렇게 다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지금 마이크로 LED까지 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예. 이제 그러다가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기물이다 보니까 가공하기가 이제 힘들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일일이 분자 단위로 녹여가지고 그 가스를 도핑을 하는데 이게 무척 힘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유기물 같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기물 LED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등장을 하죠.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아몰레드니 아. 올레드니 하는 게 그 유기발광 소재입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유기발광이 존재하죠. 잘 아다시피 대표적인 게 이제 반딧불. 예, 반딧불 그 반짝이는 게 이제 유기발광이라서 예. 유기발광이 좋은 거는 뭐냐면 무기발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기발광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이제 이걸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공하는데 강점이 많습니다. 아, 예. 근데 단점이 뭐냐면 네. 잘 아다시피 유기물이니까 물 묻으면 썩어요. 그래서 수명이 짧다. 뭐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게 뭐냐면 금속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가공도 쉽고 모든 게 다 똑같은데 플라스틱인데 이게 금속만큼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그런 플라스틱. 특히 전기가 흐르는 플라스틱. 네. 그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안 나왔어요. 아직. 물론 이제 철 느낌이 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등장을 했는데 전기가 흐르는 플라스틱이 아직 등장을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비슷한 게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과학혁명이 일어난다는 꿈의 소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그 아바타 보셨나요? 예, 아바타 봤습니다. 예. 네, 아바타 1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몰랐어요. 예. 영화 보면 언옵테니움이라는 이상한 물건이 있는데 예. 이게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초전도 물질이라는 겁니다. 아. 지구상에서 구할 수 없어서 예. 외계로 날아가서 그거 구하러 갔는데 예. 거기 이제 외계 종족이 반발해서 싸운다. 이게 그게 바로 아바타 스토리군요. 아바타 스토리죠. 예. 그런데 얼마 전 예. 아주 놀라운 발표가 국내 연구진이 나왔습니다. 고구려대학교, 예. 고려대학교, 예. 고려대학교 예. 그 물리소재 쪽에서 예. 아카이브에 논문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 원래 그 내가 논문을 처음 내기 전에 완전한 논문을 갖다가 사이언스지나 이런 유명한 곳에 내기 전에 내가 맨 처음 연구했다라는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곳이 아카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논문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연구 초록이 올라가는 데예요. 대신에 이제 이걸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먼저 막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연구했다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그렇죠. 먼저 올리는 게 특허 비슷한 거예요? 특허를 낼 때 그러니까 특허라기보다는 원래 논문에는 특허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작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누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이름이 계속 따라붙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에디슨의 전구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 전구를 누가 또 따로 만들었는데 미리 발표를 안 하면은 그 사람 이름 안 붙죠.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게 아카이브예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논문이 사실은 완전한 논문이 아니고 논문 초록이 올라온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무엇이냐? 예. 우리 기술로 네. 한국에서 예. 아까 얘기했던 언옵테니엄을 만들었다는 얘기. 초전도 물질. 네. 근데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앞서가고 있었어요. 상온 초전도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물질은요 극저온으로 낮추면 초전도 현상이 발현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기가 안 흐르던 플라스틱도 영하
여마 273도로 냉각을 하게 되면 전기가 흐르면서 도체가 돼요. 예. 이게 초전도 현상인데 예. 이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273도로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초전도 현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온도를 높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불과 2년 전에 2, 3년 전에 네. 상온 초전도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단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데?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엄청난 압력을 눌러야 돼. 그래서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 하면서 막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온 초전도체가 등장하게 되면 사실 어마어마한 기술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발표했던 연구자 논문 쓴 사람을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야비한 수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기존 업체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상온이긴 한데 고압을 가해야 된다. 예. 라는 전제가 붙으니까 사실 상용화로는 거리가 먼데 고압을 걸지도 않고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어느 업체명 같은 걸 만들었다는 논문이 올라오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것도 한국이. 예. 일단은 그러면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네. 현재 검증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에 대한 걸 내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직접 읽어보셨군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개발을 한 게 1년 전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게 맞는지 검증을 갖다가 1년 동안 했고 예. 그 검증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논문 초록을 올린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해봤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예. 그냥 그 동영상이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요. 보통 초전도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띄우면 상자성이라고 해가지고 공중에 땅땅 뜨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초전도 현상의 주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내부의 전기 저항이 제로니까 그 초전도체 내부에는 그 전기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을 완전히 주변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밀어진 전기장이 점점 세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 물체를 공기에 띄웁니다. 그게 자기부성 열차 네, 원리죠? 자기부수성 열차의 열차죠. 원리죠.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질이나 이 자석이나 다 대부분 극도로 냉각해가지고 뭐 그 액체 질소 같은 데 담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예. 실험을 대부분. 예. 그런데 얘네는 그냥 상온 비커에 자석하고 이걸 올려놓고 띄우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동영상이 조작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100%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네, 그래. 네. 뭐, 저도 잠깐 살펴봤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진짜 말 그 공상과학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네. 뭐, 그 정도까지 말하고, 일단 뭐, 발전기에서, 전선에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것도 그렇고, 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 심지어는 최고가 뭐냐, 그죠, 아이언맨이 진짜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아크 원자로죠. 네. 그 아이언맨하고 그 아크 원자로가 딱 그건데.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일단은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게 확실하다는 게 몇 퍼센트 정도 추정하세요, 풍건사님은? 일단은 전제가 깔려요. 예. 아카디브에 올라온 그 논문 자체가 조작된 게 아니고 예. 실제다라는 가정만 놓고 보면 이건 100%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올라온 동영상이나 이게 조작됐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죠. 근데 그렇게 조작했을 리가 없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건 또? 자, 그 조작된 그게 영상을 그렇게 조작하려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걸로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뜨질 않고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사람 뚝뚝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성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아예 깔끔하게 이렇게 싹 떠 있는 거에다가 뭐 이렇게 뭐 주변에 뭐 지나가는 거를 뭐 한다든가 뭐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 준다든가 그럼 이런 식으로 뭐 마치 마술사 가듯이 그런 거면 조작할 가능성이 큰데 이건 너무나도 생 영상이에요. 생 영상. 진짜 생 실험 영상이야. 그렇군요. 이거 원래 이제 초전도체도 딱 균형에 안 맞게 세우면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쁘게 안 떠있고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흔들흔들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 완전히 실험하면서 그 생 영상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컴퓨터 그래픽은 아니고 그러면 뭐 다른 거를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조작이 쉽지 않을 거다. 그 물체가 이렇게 공중에 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아다시피. 예. 그 띄우게 하려면 그 위에서 막 주파수도 조정하고 막 엄청난 장비가 위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일단 결국 이게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당장 생각되는 거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기존의 업체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막 가짜라고 막 개업품면서 네. 하지 않을까. 벌써 뭐 그냥 아까言った다시피 고압 상온 초전도체 만든 사람만 해도 막 네이처지에서 논문을 막 철회하고 막 온갖 메신저 공격을 하는데 연기자가 공격을 하는데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했던 박사 논문을 취소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 박사라는 자격을 박탈하려고. 그런 식으로 막 연구를 해서 막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딴 사람 줘가지고 연구시켜가지고 이 사람 매장하려고 한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실생활이 엄청나게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호재와 악재가 같이 겹칩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은 전기자동차 쪽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예. 전기자동차의 최대 난제가 뭐냐면 배터리죠. 예. 배터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전기자동차가 기존 자동차보다 2배 정도 무겁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주차장 무너진다는 얘기도 나와요. 전기자동차를 주차장에 넣는 걸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실제로 미국 주차장이 그래서 무너진 적이 있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배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자동차 배터리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한 나라거든요. 2차 전지.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 주요 특허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제대로 되어서 나와서 상온 초전도 배터리가 나와버리면 기존 2차 전지 시장은 망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근데 만약에 그걸 떠나서 그런 부작용을 떠나서 만약에 된다고 치면 전기 자동차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발전된다는 얘기예요. 혁명적으로 발달하고 일단은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로열티 특허료만 받아도 우리나라 그냥 먹고 살아도 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특허료가 나올 겁니다. 전 세계 부가 한국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도대체 몇 %나 우리 가정까지 도착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아무리 배선 시장을 잘 만들어도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의 80%가 이 송전 과정에서 날아간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껏해야 쓰는 건 10에서 20%래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전기 도선에는 저항이 존재하고 그 저항만큼 전류의 제곱만큼 열로 바뀌어서 도출이 돼요. 발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주 보이는 선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저기서도 열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열선 카메라로 찍어보면 열이 나옵니다. 송전 과정에서 그 열로 다 발생하거든요. 이유는 저항이 있기 때문인데 저 도선을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게 사실이고 이걸로 만든 초전도 물질로 전선을 다 대체를 하면 송전 배율이 엄청나게 효율이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현재 있는 발전소를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발전소에 쉽게 말해서 아까 80%니까 그냥 대충 5배까지 올려 성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기존 전기가 완전히 나와돈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발전소의 4분의 3을 멈춰도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최대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도 된다는 얘기네요.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배선되는 거는 사실 전압도 낮고 실제로 전기가 몇 암페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일반 가정용 우리 가정용 전선 진짜 열이 거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걔는 약하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데 변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그 엄청난 고전압으로 보내는 애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손실이 돼요. 실제로 변전소
탁 가보면 웅웅 소리도 나고. 예, 맞습니다. 그쵸? 예. 그게 다 그게 그 에너지 손실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다 사라진다. 알겠습니다. 도소벽지로 가는, 그럼 거기에 배선에 들어가는 그 배선만 해도 엄청난 양이 들어갈 거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효율이,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배터리.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이론을 세워서 대학원 때도 좀 하고 했었는데, 초전도 릭을 만들어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아크 원자로가 그 디자인을 가져다 쓴 건데,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아크 원자로가 예. 초전도로 릭을 하나 만듭니다. 예. 릭을 만들면 얘가 초전도니까 그 안에다가 전자를 집어넣어 놓으면 예. 초전도니까 저항이 제로잖아요. 예. 그 전자가 에너지를 잃지 않고 그 선을 따라 뺑뺑뺑뺑 돕니다. 계속. 에너지를 잃지 않은 채. 아니면 저항이 한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느려지긴 하겠죠. 하지만 사실상 그러면 그 링에다 전자를 이론상 거의 무한대로 때려박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초전도 링 하나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초전도 링이 들어가는 그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진짜 아크 원자로만한 크기 같고, 자동차가 그거 하나 딱 설치하면은 진짜 뭐 몇 달 동안 달릴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 안에 그 충전을 쫙 해가지고 그걸 갖다 쓰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고 가벼운 물체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데 사실은 딱 얘기 들어봤을 때 차 이론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것이 상용화되고 일상화되는 데는 그래도 한참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쵸.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일단은 이런 물질이 나왔다는 거가,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연구도 안 했다가, 일단은 이게 나왔고 실제한다는 것만 나오면 관련해서 비슷한 연구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히 핵융합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것만 해도 엄청난 진짜 혁명인데.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 일단은 두 가지로 핵융합 관련 기술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미국식, 하나는 유럽식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예. 유럽식은 정확하게는 유럽식이라기보다는 러시아식이고요. 예. 러시아식이 뭐냐면 토카막이라는 구조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전도 링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플라즈마로 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장으로 공중에 띄워서 거기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초전도 링과 이 아크 원자로의 기본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토니 스타크의 그 아크 원자로도 그 핵융합 토카막에서 나왔다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게 구조가 비슷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우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자기장으로 얘를 꽉 감싸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큰 자기장을 만들 방법이 현재로서는 초전도 자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이 토카막이라고 하는 장비는 엄청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겉 표면이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이 그 통 자체의 온도가 영하 200도고,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플라즈마 링은 1억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외관과 아주 뜨거운 내부가 있는 그런 장비가 그 토카막이라는 장비예요. 예. 근데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면 껍데기를 그렇게 냉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냉각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걸 제대로 만들면 지금 바로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터라는 상용 증명을 위한 핵융합 원자로를 만들고 있어요. 유럽에서 이터라는 이름으로. 예.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걸 가두기 위한 강력한 자성을 만드는 초전도 자석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근데 이거를 지금 이번에 만든 물질이 사실이고, 이걸로 만들면 냉각 장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만들 수 있다 이제.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어마어마한. 참고로 그럼 미국식은 어떤 방식이죠? 미국식은 뭐냐면 삼중수소 물방울을 공중에 띄워요. 강력한 자기장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다 아주 강력한 레이저를 순간적으로 빵 때려 박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그 물체 레이저가 집중되니까 당연히 그 놈이 순간적으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잖아요. 이거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레이저 가열 방식. 근데 좀 위험한 게 느껴지는데 폭발시키니까. 그쵸. 근데 이 레이저 가열을 하기 위해서 얘를 또 공기에 띄워야 되잖아요. 다 자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역시 초전도 물질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단 갑자기 또 군사적으로 생각하니까 레일건도 이거 지금 만약에 레일건이 지금 실패한 게 네. 이런 초전도체 물질 부재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럼 레일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네, 그쵸. 사실 거기도 들고 다니는 레일건을 만들 수 심지어는 있어요. 이제 배터리 엄청난 전기 이거 있었는데 네.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초전도 물질로 해결할 수 있으면 초전도 배터리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무기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하죠. 뭐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아 맞아. 양자 컴퓨터 얘기해 주는데 양자 컴퓨터. 양자 칩들은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초전도 물질이?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들 모양을 보면 이상한 구리관이 계속 탑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구리관이 뭐냐면 냉각 장치예요. 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초전도 그러니까 영하 절대 용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그 상에서 연산하는 연산 소자를 조셉슨 소자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를 만들 수 있는 소자가 조셉슨 소자인데 이 조셉슨 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얘기한 것처럼 영하 270도 이하로 냉각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냉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탑 모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270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고 그 온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게 현재 방식인데 예. 냉각이 필요 없죠. 그 양자 컴퓨터 자체를 초전도체 물질로 만들면은 네. 아니, 원래 초전도 그 현상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전도체 컴퓨터를 냉각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상압 초전도체가 나오면 냉각이 필요 없죠. 즉 아무데서나 그냥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CPU 만드는 것도 이걸로 만들면은 뭐 기존의 컴퓨터랑 비교도 안 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예,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잘 아다시피 컴퓨터 위에 보면 냉각 팬이 붙죠. 예. 왜일까요? 시키려고 냉각. 예, 그쵸. 무슨 얘기냐면 아주 좁은 면적에 엄청난 도선을 때려 박으니까 네. 얇잖아요. 예. 열이 엄청나게 나요. 에너지율이 떨어져요. 예. 근데 그거를 식혀주질 않으면 에너지율이 더 떨어지니까 그렇죠. 식혀야 돼요. 예. 근데 사고는 초전도라며 저항이 없다며 예. 열이 안 나는 거예요. 논리게이트를 만들어도. 아, 예. 냉각팬이 필요 없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오버클럭을 엄청나게 네. 해주잖아요. 아. 말 그대로 엄청나게 오버클럭을 해도 열이 거의 안 나는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이거는 다들 꿈의 물질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오죽하면 아바타에서는 그거 얻겠다고 우주로 날아가지고 지랄지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엄청난 거예요. 아니, 사실. 사실은 제가 좀 약간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은 저 제일 황당한 게 만드는 방법이 되게 쉽다는 거예요. 네. 뭐,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해? 100년적 기술로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기술. 그거면. 인산염 기반이라고 하니까. 예. 뭘 어떻게 그거를 시켜서 하고 몇 시간 놔두면 알아서 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황당한 거예요. 만들기 어려울도 그러니까 쉬우면 이제 진짜 광범위의 그 속도로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이거를 원래는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상온 초전도체를 이론적으로 발표한 고려대 교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 30년 전에 이론을 만들고 얘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 사실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는 이론을 내세웠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럴 리가 없다고 비웃었어요. 당시로선 상식이었던 거죠. 그러한 건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자기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죽기 전에. 네. 내 연구 결과를 다 보고 공부를 하되 이걸 실제로 구현하게 될 때까지
공개하지 말라. 아. 그리고 죽었대요. 근데 그 제자들이 30년 동안 이어서 연구를 해서 실제 이번에 구현했다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근데 30년 동안 구현했을 정도면 이론은 간단한데 하기는 어떻게 어렵나 보네.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는 물질을 찾아서 그 비율대로 합성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참 아쉽네. 그러면은 만약에 몇 명이서 그게 할 정도면 만약에 제대로 된 지원만 있었으면은 뭐 네. 진짜 단기간에 만들어서 확산시킬 수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국제과제 하는 사람들도 네. 이제 다 그 어떤 기업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개 산업이 일시에 망할 수 있는 이런 너무 혁명적인 기술은 막죠. 오히려 정부에서 막은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발표가 나고 이 증명이 되면 이 물질이 실제로 상온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게 밝혀지면 끝난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증명 자체가 그럼 어려울 것 같네. 마치 그 담배 그 경우에도 그 담배 그 옹호하는 그 전담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그거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담배가 유해하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꼭 얘기하라고. 가장 중요한 논리가 그거라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뭘 증명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마음을 먹으면 막 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서 뭐 사실은 그건 세상에서도 비일비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막고자 하면 기존에 제일 핵심은 워낙 이것 때문에 망할 회사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큰 돈이 걸려서 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 걔네들이 아직까지 막으려고 할 테고, 그러면 아마 인정받는 것도 뭐 몇십 년에 걸쳐서 혹은 아예 영원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카이브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기초 데이터랑 저것도 그게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아카이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다들 과학 유튜버들도 신중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맞다 그러면 이건 완전 혁명이다. 혁명인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사실은 만약에 정말 인정받고 나 세상에 나온다면 항상 원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게 전제잖아요. 뭐 어떤 분 얘기로는 드디어 인류의 마지막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드디어 막바지에 일어나야 될 기술. 왜 그 과학자들이 항상 꿈꾸는 말이 있잖아요. 뭐죠? 모르겠는데. 최고로 발달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이 마법 같은 일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그렇고 사실 무선통신도 그렇고 사실 이게 뭐 심지어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지금 세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과연 이런 게 지금 등장해도 과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까? 뭐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미 이 기존에 이제 전기차만 하더라도 기존 자동차에서 사실 다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사업적 대체도 사실은 이제는 충분히 용인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납이 들어간 석유를 썼어요, 옛날에. 유명한 얘기다. 유연 휘발유. 납이 들어간 석유를 쓰다가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납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엄청난 이제 환경 제한. 그래서 납을 제거한 석유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석유를 계속 쓰다 보니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드디어 뭐 지금 환경 재앙들이 시작하는 이제 보고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석유 대부분이 난방용 아니면 자동차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이 뭐 그런 석유 같은 거 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전기, 난방,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운송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운송은 전기차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난방이나 이제 발전 쪽에서 이걸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줄일 수 있는 기초적인 이제 기술이 드디어 이제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는 게 이게 국제 정세랑 좀 맞춰서 생각해볼 사항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평상시 상황이라면 사실 애초에 어떤 기술이든 사실은 기본에 이제 제재하는 세력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참 아이러니한 시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결국 돌고 돌아 결국 화석연료 대 비화석연료 간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쵸. 특히 이제 러시아가 보내는 가스가 값싼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
이 기존의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비화석 연료를 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러시아를 포함한 사우디, 특히 사우디, 중국 이런 화석 연료 중심 국가들, 자원 국가들이 이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 연대해가지고 싸우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브릭스로 나타나고 있다. 브릭스가 뭔지 아시죠? 네. 제3세계 경제동맹체인데 일종의 얘네들이 이제 달러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브릭스 화폐 출범시키고 핵심은 결국은 화석연료의 기득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그렇다. 자원을 수탈당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후 문제도 있지만 결국 빨리 급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화석 연료 쓰자는 사람들의 기술력은 이게 뭐가 뭐냐 이게 완전히 현재 완성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기술력이 사실은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비해서 비화석 연료로 사용한 그런 게 뭐였더라 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비용도 훨씬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기 안 쓰겠다고 해버리니까 러시아 가스 끊어버리니까 경제적으로 거의 파멸적인 사태까지 막 탈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서 매우 유용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지금 현재 AI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 AI 기술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한 글자 이렇게 한 단어를 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 CPU가 열을 내고 그 냉각을 시키기 위해 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한 단어, 어쨌든 몇 개 문장만 치면 1.5리터 물이 다 들어간대요. 오. 그래가지고 이 수자원 구간을 유발한다라고 지금 뭐 난리가 쳐서 이제 이게 과연 끝까지 계속 발전 가능한 거냐 뭐 온갖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 초전도체가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면 이 AI 역시 소모되는 전기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발열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까 CPU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진짜로 AI 혁명을 가져올 건 또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부분에서 많은 이제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 측에서는 이 상온 초전도체 출현을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기존의 구세력들 화석연료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구세력에서 먹힐 수가 있는 지금 시각과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혹시 그런 차원에서 원래 이 상온 초전도체를 이제 금지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과감하게 이제 풀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요. 마치 전기자동차랑 똑같이. 사실은 불과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는가. 그러니까 테슬라 이전에 그나마 꽤 효율성 있고 쓸만한 전기자동차인데 그 기존의 석유 자동차들 회사들이 다 작당해가지고 이 석유 전기자동차 못 쓰게 난리쳤다. 근데 갑자기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이 반전했는데 사실 테슬라 대충 보니까 저도 전에 말했죠. 테슬라가 보면 사기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전기자동차 사랑하고 무슨 사업을 사랑하고 한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아무리 막고 싶어도 전기자동차의 이 대세를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플러스 화석 연료 시스템에서 다시 세대 교체를 통해서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당위성까지 뻔해가지고 이럴 바에 아예 우리가 전기자동차 기득권을 먼저 장악하자 해서 테슬라 갖고 전기자동차 한 번에 근본적으로 세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휘발유차 더 이상 생산 안 한다. 뭐 가스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한다는 선언도 나오고 그 급속하게 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듯이 아무래도 이제 초전도체 물질이 급속하게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불과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사이에 모든 게 다 일어났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확히 뭘 말하는 거죠? 전기자동차 혁명. 예. 그게 2000년 언제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전기자동차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은 이게 토요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미국 표준 자동차를 토요타가 다 잡아먹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미국 토종 회사라고 하면 사실 GM도 한번 망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회사가 포드밖에 안 남은 건데 포드가 어떤 차를 생산해도 다 적자고요. 딱 하나 포드 F1이라고 하는 픽업 트럭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슬슬 위기에 닥친 거예요. 예. 도요타 트럭이 또 유명하죠. 예. 도요타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또 쓸만한 놈이 슬슬 나오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자 이제 꺼내는 게 사실 테슬라의 전기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헤게모니를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미국 차가 최고였는데 예. 일본 차랑 한국 차, 독일 차가 최고가 돼버리니까 예. 기존 엔진 차 갖고는 경쟁이 더 이상 안 되니까 미국이. 예. 그러니까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 카테고리에서는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AI 관련 기술인 거예요. 그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위협이 되는 나라가 사실은 한국인 거예요. 그렇죠. 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패권 전쟁 실제로는 미국,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아니라 한국, 미국 간 패권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 연장선으로 보면 돼요. 근데 뜬금없이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거 이대로 가다가 진짜 미국이 패권 넘기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네. 이 초전도체 물질이 만약 제대로 상용화 되어버리면, 네. 제일 타격인 게 첫째가 반도체고, 네. 그러면 저사양 반도체로 얼마든지 기존의 고사양 반도체를 대체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배터리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라는데, 하나가 바이오, 배터리, 네. 반도체인데, 뭐 바이오도 뭐 전체적으로, 나머지 또 두 개도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쉽게 해서 핵융합 발전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초전도체가 제대로 상용화 되면 저급 기술로도 얼마든지 핵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선도적, 압도적 다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핵심 기술을 한국이 다 쥐고 흔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지금 미국이 이제 뒤집어질 만한 기술을 몇 가지를 한국이 또 개발해서 국방에서. 예. 그게 뭐냐면 메타 물질을 이용한 예. 스텔스 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오. 아주 사람들이 이건 못 만든다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초정밀 반도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메타 물질 표면을 만든 거예요,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그것도 시트지에다가 해가지고 시트지를 붙이면 되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스텔스의 방식이 어떤가요? 어떤 방식을 쓰시나요? 우리 군사과학기술 쪽에도. 아니, 첫째는 이제 형상을 세트 만든 형상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트 도료를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AI를 통해서 그런 의식이 만들어진 비행기는 모양 이상에서 추락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정밀 방향 조정하고 이 세 가지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전파가 날라오면 이걸 반사시킨다던가, 흡수를 해서 없앤다던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메타 물질은 황당한 게 뭐냐면 들어온 전파를 다른 거 적외선이나 아니면 다른 파장으로 바꿔서 내보낸대요. 대단하네 그러면.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주파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바꾸고 어떤 게 들어오면 어떻게 바꾸고 이거를 갖다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럼 가시광선도 그렇게 가능해요? 가시광선도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아직은 그 가시광선 정도를 하려면 그 메타물질 간격을 무지하게 작게 만들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되고 전파는 그거보다는 파장이 길어요. 그 파장이 긴 걸? 그래서 전파류나 그런 류는 사실 이제 가시광선도 전파류긴 하죠. 근데 이제 파장이 짧아서 긴 장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변형을 해서 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황당하게도 그 변형된 전파를 다른 비행기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레이더를 쐈다라는 걸 역으로 알 수 있대요. 뭔지 알겠네. 그럼 그 레이더로 적을 잡겠다고 레이더를 쐈는데 타겟이 되는 거죠, 바로. 저기에 레이더 있어. 쉽게 해서 그냥 걸어다니는 대평 레이더가 되버린 그리고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거 말고도 이제 총알인데 뒤에다 홈을 팔면 와류 현상을 완전 없애가지고 기존 총알의 3배의 속도로 나가서 진짜 엄청난 파괴력을 상대방을 파괴한다. 뭐 그런 총알도 만들어.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야심차게 개발했던 2.8mm가 사실 다 무용지물이 냈다.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파괴를 낸다. 그런 얘기는. 9mm 탄으로도 그 정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만이나 대포에도 되고 대포에다 적으면 2~3배로 사정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효과라고 하는 건데, 아, 이게 이제 골프 용어이긴 합니다. 아. 골프에서 나오는데,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비행기에 쓰는 현상은 마이그레이션 효과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저거 현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압의 변화는, 기압 변화를 이용하는 건데, 마이그레이션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홈이 이렇게 파 있으면 그 홈이 돌면서 주변에 일종의 공기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기막이 다른 공기와의 마찰을 거의 상쇄시키면서 날아갑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마이그레이션 효과예요. 그래서 골프공에 보면 네, 묘하게 홈이 뒷풀이라고 하는 홈이 있죠. 예, 그게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도 만들거든요. 네, 그쵸. 아. 이 효과가 사실 요거를 이제 총알에 적용한다는 게 기본 이론인 거죠. 사실 내가 솔직히 초전도체 그것도 혹시 비슷한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해서 과거에는 빨리 날아가려면 표면이 최대 매끈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칠어야지 그런 공기막이 생기면서 더 빨리 날아가듯이 이 초전도체 물질도 발상의 전환을 원래 해야 되는 거를 사람들이 그 전환을 못했다가 실제 그게 적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의심도 드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초전도현상의 근본 그 이론이 뭐냐면 2차원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초전도체. 그러니까 2차원 물질을 활용한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관련해서 논문을 잠깐 읽어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3차원 물질이잖아요. 3차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3차원 물질인데 2차원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차원 물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래픽. 아, 그게 흑연. 그것도 꿈의 물질이라고 알려요. 사실 좀 여담인데 이 현재 나와 있는 초전도체상의 이 생각보다 신뢰성이 높은 게 바로 그 그래핀 때문에 그렇다. 어떤 과학자가 장난스러워서 했던 실험이 그래핀 그 피막의 최고 성과였고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2010년대에 받았는데 2024년까지 현재 그 기술로 압도하는 게 없었다. 근데 그게 뭐냐? 테이프로 냈다 붙였다 하면 된다. 층을 하나씩 해서 베껴내.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걸로 된다고? 근데 이걸로 실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기술을 압도한 게 없듯이 비슷한 거 좀 나온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큰 핵심적인 뭐냐면 비스무스라는 금속입니다. 비스무스라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아주 희한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외계소 물질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도 살짝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비스무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자체 결정화를 해요. 그래서 비스무스를 이렇게 놓으면 낮은 온도에서 이게 쉽게 이게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 우리 보통 어때요? 녹았다고 굳어지면 모양이 어때요? 그냥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자체 결정화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우뚝 솟아올라요. 비스무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비스무스 자체가 2차원 판 구조를 스스로 결정화를 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스무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장난짓을 했냐면 비스무스 판인데 그 판의 경계를 따라서 공유결합이 쫙 연결된대요. 그러면 그 비스무스 판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cm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비스무스 판 경계를 따라서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하면서 사실상 10cm를 순간이동하는 거예요. 원래 이론상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안 걸린대요. 이게 이제 비스무스를 이용한 2차원 구조를 통한 2차원 공유결합을 통한 순간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자역학적으로 내려가면 복잡하지만 그냥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원자 주변을 전자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은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자가. 근데 이제 발견된 확률만 놓고 보는데 확률이 이상하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질 않고 불연속적으로 마치 컴퓨터 화면에 도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규칙대로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끊어져 있는 구간 사이를 얘가 이동할 때는 그냥 쭉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순간 이동을 한다는 거죠. 뭔지 알겠네. 그래서요? 근데
자, 아까 얘기했던 비스무스 표면을 따라 2차원 구조에 따라 모든 원자들이 다 공유 결합을 해버리면 예. 오른쪽 끝과 왼쪽 끝 사이에 원자가 발견될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유돼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원자가 왼쪽으로 나올 때까지 공유결합돼 있으면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마치 포탈처럼 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공간을 갖다가 쭉 길게 들이면 그 긴 공간을 순간적으로 도약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현재 초전지체 상온 초전지체 물질의 기본적인 원리다. 네. 아, 그리고 이 상온 초전지체 물질 만들 때 그 비스무스라는 게 네. 들어간다. 네. 아, 비스무스 결정 구조. 아, 좀 이게 그다음에 좀- 2차원 결정 구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결정을 갖다가 이렇게 2차원 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조건을 이렇게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치 공간 이동 포탈을 열듯이 주변에다가 막 다른 원자들을 배치하고 해가지고 2차원 구조를 만들고 그 2차원 구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일단은 이게 사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게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나 이게 실생활입니다. 정치적 문제로 많이 엮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쵸? 왜냐면 첫째는 뭐냐면 중국의 존재입니다. 중국 특허도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네. 만약에 정말 된다 싶으면 이걸로 미친듯이 물건을 찍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물건의 질은 이론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좋을 거고. 그래서 결국 중국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이 서구 사회나 기존 세력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이, 그래서 생각보다 실용화가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상온 고압.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저온 저압.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상온 고압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저온 저압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상온, 상어, 상온 저온 고압. 그러니까 네. 상온 상압에서 만들어낸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음.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걸로 나올 것인가? 그건 아직까지는 숙제로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그래서 일단 이게 만약 틀리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 이겁니다. 네, 아까 그쵸, 말한 그쵸. 게 왜냐면 기존의 주도권을 다시 쟤네들 이 미국이나 서구 사회가 쳐고 싶은데 아니 그냥 딱 뭐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게 뭐 우크라이나 이긴다는 헛소리 하고 있지만 세상 정상적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개박살났다. 병력도 없어졌고 무기도 없고 다 없다. 아니 뭐 저기 예. 유럽에서 지원한 탱크의 3분의 1이 박살났다며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럼 결론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그것은 러시아가 기초 공업이 탄탄해서 그렇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면 현재 그래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문제가 제조업에서 너무 밀린다. 그러면은 이 제조업을 원래 전통적인 제조업을 이기는 가장 종목은 기술혁명밖에 없어요. 왜 마치 가내수공업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 이기듯이. 근데 그 기술혁명을 하려면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현재 기술이 다 사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가 한 단계 떨어지는 기술을 갖고 있어도 기술 적차가 별로 안 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량으로 밀어버리는 것만이고. 이래서 기술혁명이 필요한데 마침 지금 상온 상온 상압. 예, 상압 초전지체가 나와서 이걸 통해서 기술혁명을 한다면은 그 아까 말한 대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기도 훨씬 적게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전기자동차 급증도 발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현재 이게 실제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엄청 오래전에 이미 개발된 건데 그걸 이제 와서 터뜨렸다. 이제 터트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좀 시기가 적당하다. 사실 재미난 연합을 하나 얘기한다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UFO의 존재에서 고민해 봤어요. 네. 근데 과학적이니 뭐니 그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UFO는 사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왜냐?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UFO가. 근데 그 UFO가 일단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 중 하나가 UFO는 현재 침략자라 일종의.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침략자들은 항상 하는 원칙이 있어요. 첫째 절대로 그 지역 최강자로는 웬만하면 협상 안 해요.
왜냐면 그쪽 최강자랑 협상해봤자 그쪽 최강자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니까. 네,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면 항상 반드시 2등이나 3등하고 협상해서 1등을 제압하는 방식을 주로 선호한다. 그건 상식이고 그 정도 머리가 없어야지. 외계인들은 바본데 왜 세계 최강이라 미국에 자꾸 얼쩡거리냐고.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제3국이랑 협상을 맺어서 미국을 제압할 생각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랑 협상을 많이 한다? 미국에 많이 나타난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든지 아니면 사이가 아니면 외계인이 바보든지 지구를 침략할 기본적인 소양이나 지혜가 없는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없든지 아니면 외계인을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갑자기 미국에서 외계인 타령이 외계인 막 뭐 청문회에서 얘기하고 막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완전히 실체가 드러났다. 허약체, 약체라는 게 드러났다. 제대로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다는 게 드러나 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 마지막 카드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우리 외계인이랑 협상을 맺자고 외계인 무기에 있어서 너희들 혼날 거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서 외계인한테 매달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주장도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할까요, 이제?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풍관사님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이제 현재 연구 자체가 사실로 인정될 거 아니야. 또 하나가 그러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 두 가지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이 연구 자체를 돈 많이 주고 묻어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실이고 제대로 된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기술혁명이 한국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희망은 이제 한국이 우선 전 세계를 주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나온 이 기술이 사실 바랄 뿐이고요. 아, 예. 근데 그 영상을 그렇게 조작할 정도로 조작했는데 그 아카이브에 올릴 그런 거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참고로 내가 한 가지 저도 좀 살펴봤는데 이런 주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초전자 물질은 아닌데 이런 얘기입니다. 구리의 4,000배 정도 저항이 적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그 정도만 돼도 쓰는 데는 많이 좋죠.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반도체 소재로 그만큼 좋은 게 없죠. 지금 현재 구리랑 원래는 이제 구리를 반도체 재료로 많이 쓰다가 구리 한계를 맞아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을 아르곤 퓨전으로 녹이는 뭐 그런 거로 갔다가 요즘에 또 이제 다시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아까 얘기했었지만 2차원 구조인 비스무스가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스무스를 가지고 1나노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반도체 소재로서 이름을 떨칠 가능성이 있다. 참 갑자기 내가 이런 말을 그런데 비스무스가 핵 잠수함 재료라는 소문도 전에 한번 들은 적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핵 잠수함에 보면은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하는데 그걸 비스무스를 대체해서 쓴다는 소문이 그게 정확히 비스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사고나 그런 게 전혀 안 일어난다. 비스무스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나트륨. 우리 옛날 얘기로는 나트륨. 지금은 소듐. 아니. 나트륨 용광로 얘기예요. 그건. 그런가요? 비스무스는 아니고. 비스무스도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꽤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바뀌기 때문에 비스무스가.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보통 그 얘기했던 거는 이제 나트륨 용광로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초전도 물질이 얘기한 개발이 됐으면 이제 원자로에도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저거 얘기는 들어봤죠. 뭐냐면 원자력 배터리 얘기는 들어봤죠. 원자력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자력 배터리 그 자그만 셀에서 나오는 전기가 너무 약해요. 근데 이걸 저항 있는 도선으로 아무리 연결해 봐야 저항이 다 소실하는 전기를 다 소실해요. 아무리 많이 붙여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도선을 초전도로 한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에너지라도 손실 없이 축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얘기한 것처럼 핵 연료 배터리를 아주 작은 크기의 아주 고효율
원자력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지금같이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예. 원자로에서 바로 전기를 얻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재미난 게 뭐냐면 이번에 개발된 거기에 납이 들어간답니다. 예. 납이 아다시피 방사성 최대 차폐 자료예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원자로를 만들면 지금같이 원자로로 물을 끓인다던가 예.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전기를 뽑고. 하여튼 일단은 혁명 자체는 만약에 사실로만 밝혀지면 이러면 좀 그런데 언제쯤 이게 사실로 밝혀지 완전히 딱 부서질 것 같습니까? 당장 이제 급하게 지금 검증이 수많은 연구단체에서 지금 특히 MIT 기준해 가지고 이제 검증하려고 우리나라가 몰려들었다는 얘기인데 예. 한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아니, 않나요? 1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1년이요? 왜냐면 반복 실험을 해가지고 반복 실험을 통해서 재현이 되는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재현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우연히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근데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게 그 길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한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1년간 했다는 모양이에요. 이미.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의외로 검증이 일찍 끝날 수도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최장은 1년.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계절을 놔봐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깥에 노출했는데 얘가 녹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뭔지 알겠네요. 네. 근데 일단은 근데 기존 물질이 초전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금방 밝혀지겠네요. 근데. 네, 그건 군대 밝혀질 거예요.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얘기했던 그 동영상. 네. 그거를 눈앞에서 재현하는 눈에서 제압하면 끝나요. 그때는. 아. 이게 확실히 초전도 물질이라는 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상온에서 예. 상압에서 예. 자석에서 둥둥 뜬다. 예. 상온 상압에서 둥둥 뜨는 물질이 없어요. 초전도 빼놓고는. 예. 그러니까 상온 상압이 아니라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만 자석에서 둥둥 떠요. 어떤 물질은 이렇게 자석이 둥둥 안 떠요. 왜냐하면 자석이 밀어내거나 당기기 때문에 자석이 펑하고 이게 이제 아예 턱 하니 붙든지 아니면 올려놓으면 팅 튀어나가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초전도라는 녀석만 희한하게 이렇게 둥둥 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물질 자체가 우리나라 현재 기준에 이제 앞서서고 있는 모든 사업에 치명타를 갈 거다. 하지만 또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인 특성상 이 물질을 또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한국밖에 없지 않은가. 이게, 그렇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답을 못 내는데 사실 간단해요. 이게 사람이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반도체 관련 비용만 몇십조 단위를 때려 박는다. 그래서 뭐 미국 국가 단위로 50조 정도 투자해서 반도체 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있는 게 회사가 하는 것도 그보다 많다고. 우리나라가 밝힌 게 500조라는 것만 봐도 얼마인데 그걸 어떤 미친놈이 하냐. 이게 성공할지도 모르는 건데 이게 성공했으면 완전히 성공 안 했으면 진짜 망하는 건데. 예? 근데 진짜 한데 만약에 성공을 하면 지금 세계를 가지고 뒤흔드는 거다. 근데 이 정도의 모험심, 이 정도의 그런 도전 정신이 이게 사실 인간의 그 소양인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밖에 없다. 이거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나타나도 이 물질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도전해서 전면 배치하고 전면적으로 채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족이 있겠냐.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가 진짜 빠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가로 본능 핸드폰 쓰다가 진짜 2년도 안 돼서 다 아이폰 스마트폰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가능해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그래서 애초에 이 삼성이 이거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삼성 특유의 그 전략. 그러니까 애초에 삼성이 반도체 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IMF 때문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IMF 왜 이러냐면 엄밀하면 이 삼성이 연구를 해봤더니 미래 먹거리가 자동차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차를 세워야 되는데 기존의 자동차를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기아 자동차를 없애려고 수작질 부리다가 결국 IMF까지 터졌다 이건데 근데 정작 IMF 터지니까 삼성이 어려워져가지고 또 르노한테 팔아버렸잖아. 삼성자동차를. 그런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반도체에 올인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오늘날 삼성 반도체를 만들게 된 거고 사실상. 물론 이제 그전에 반도체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2나노 뭐 3나노 이 원하는 이 반도체 한다는 게 진짜 미친 척하고 돈을 몇십조 투자하고는 안 되는데 이걸 할 정도로
당시 삼성이 상황이 절박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도 투자했으면 이게 솔직히 똑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땅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으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결국 이런 자기나라의 땅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압도하려고 했지만 결국 여기서 승리하는 건 한길 수밖에 없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정치적으로 분석해보면. 어쨌든 그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알겠습니다. 미스터 정희님과 홍 박사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